반갑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자 김창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책을 출판했거든요. 종이로 만든 책이 아니라 제가 전자책을 만들었거든요. PDF를 활용해서 전자책을 만들었는데 책 제목은 28년 수학교육 노하우로 만든 암산척척 계란판 연산입니다. 계란판을 이제 활용하면 암산이 척척 된다는 그런 의미의 책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는 학창 시절에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갔을 때는 거의 수포자처럼 수학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더 수학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대학 학력고사를 볼 때 수학 점수가 거의 절반, 반타작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점수가 기대 이상으로 기대 이하죠. 기대 이하로 이제 낮아졌죠. 그래서 적성이라든지 뭘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점수에 맞춰가지고 대학을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농업기계과를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하고 전혀 상반된 그런 적성이었기 때문에 뭐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거의 공부를 안 하고 뭐 취업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이것저것 이제 알바를 하다가 직장을 좀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택한 것이 그 눈높이 대교 학습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간 것도 전공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수학을 싫어하고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수학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다행히 이제 초등 어떤 수준의 뭐 중학생도 있었지만 주로 초등학생들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옆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그럭저럭 적응을 잘 하다 보니까 한 4년쯤 지났는데 제가 너무 이 수학 공부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좀 천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재밌게 이제 수학 교육을 했는데, 8년쯤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거의 8년 반, 9년 다 돼가지고 퇴사를 결정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수학교육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994년 7월 이제 2일에 입사를 해서 퇴사한 것이 2002년 이제 12월 달에 퇴사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이제 퇴사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수학 교육을 좀 연구해보자 하면서 김창현의 수학 실험실이라는 타이틀로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자료를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초등 단계를 구체적 조작기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는 아이들이 구체물로 조작을 해야 어떤 원리를 잘 깨우친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았던 표정이 결국에는 구체물 조작을 하지 않고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수학 교구를 몇 가지 이제 사서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존 수학 교구는 이게 활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비싸기는 되게 비쌌는데, 그래서 제가 뭐 돈은 없고, 그래서 주변에 버려지는 뭐 생활용품, 재활용품, 뭐 페트병, 뭐 장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깡통이라든지 먹을 걸 또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불수 공부할 때 뭐 빵을 활용한다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정도면은 세계 수학교육의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이제 행복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Recycling in Mathematics, 그래서 RIM이라는 제가 그런 수학 그런 개념을 만들게 됐습니다. 수학하면은 연산이잖아요. 덧셈, 곱셈, 뺄셈, 뭐 나눗셈. 그래서 눈높이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주로 이제 연산 위주의 학습을 시켰는데, 계란판과 바둑알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면서 우선 제 아들한테 적용을 시켜봤죠. 제 아들 영규에게 9 더하기 7을 가르칠 때 이제 공바둑알 9개, 흰바둑알 7개 이렇게 넣어서 9 더하기 7이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하나 개수를 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옮겨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하면 16이네요 하면서 되게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9 더하기 4, 9 더하기 5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냥 손으로 옮기지 않아도 바로바로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규한테 이제 9 더하기 7, 9를 이제 일단 보여주다가 이제 암산을 제가 시켜봤거든요. 9 더하기 5가 뭐지? 그랬더니 14. 9 더하기 7은 16. 바로바로 또 암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학습법은 대단하구나. 기존의 연산 학습지로 이제 수업을 할 때에는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1년 넘게 공부를 해야 더하기 9까지 진도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규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9 더하기 몇을 바로바로 셈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8 더하기 몇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이 저절로 깨닫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의 기록법 4단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손으로 생각하기. 그래서 계란판에다가 바둑알을 옮기면서 셈을 하고, 그리고 눈으로 생각하기.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정답이 나오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머리로 생각하기.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9 더하기 4 그러면은 이제 9에다가 이제 하나를 채워 놓으면은 이제 이쪽은 3이 남고 해서 이제 13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필로 생각하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학습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RIM이라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수학지도법과 그리고 운의 기록법 4단계 이론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의 배경은 첫 번째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과 두 번째는 로저 스페리의 그 대뇌 생리학이거든요. 특히 그 운의 기록법 같은 경우는 뭐 재활용품을 가지고 몇 번 조작을 하니까 기존의 연산 지도 학습법과 거의 뭐 기적 같은 학습 효과를 보였던 것이 결국에는 로저 스페리의 대뇌 생리학에서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서로 기능이 다르고, 그래서 좌뇌 같은 경우는 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추상적인 뭐 그런 기능을 한다면, 우뇌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 뭐 조작 활동을 통한 그런 이제 우뇌가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뇌 같은 경우는 한번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은 이것이 거의 영구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규에게 그 계란판을 가지고 수학 지도했던 것이 7세 한 5월 달쯤에 이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그 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월 달쯤 돼가지고 제가 영규에게 이제 9 더하기 7이 뭘까?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거든요. 뭐 당연히 모를 거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 빌려주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랬더니 16이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라는 것을 숫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사진을 찍은 거죠. 하나 비어있는 수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운해를 활용한 학습법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것을 이제 몸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지면학습과 암기 위주의 비효율적인 연산학습의 필요 이상의 그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초등 시절부터 수학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수학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